대사들을 보면 세상사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수양대군의 마지막 대사. nên 너를 죽여야 마땅하나. 네 공이 하도 커 살려주는 것이다. 저잔 자기 아들이 저리 절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나. 난 몰랐네만. 못돼 처먹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미워. 자기가 죽여놓고. 그래. 그 사실 이거는 정재 선배님이 그날 죽이고 다음날 가는 걸 찍어야 되는데 가면서 한마디만 뭘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뭐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다음날 그래서 요 대사 어때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저게 어떤 이 영화의 주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운명을 해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운명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운명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늘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리스 비극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피하려고 운명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운명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한재림 감독님이 가장 아끼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어쨌든 강호 선배님은 리액션을 보여주다가 네. 참 제일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얼굴이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얼굴 아무 대답 없이 그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이 영화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글로는 뭐 이렇게 처연하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얼굴로 표현을 할 때 이 영화의 주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애가 내경을 찾아와가지고 모기자리를 펼쳐요. 거기서 이제 한 명의 얼굴이 있잖아요. 선배님의 얼굴이 뭔가 화도 나고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막 당황하고 막 이런 묘한 감정이 겁도 나고. 너무 잘 표현이 돼서 그 감정으로 그 노인의 죽음까지 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 부관 참시됐다라는 그 자막에서 저는 조금 제가 그걸 넣고 되게 이걸로써 나는 좀 마음이 좀 보상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인과응보 뭐 결국은 심판받아. 그 내경은 알았을 거야. 얘가 살아있을 때 잘리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잘린다는 게 보였을 거야. 근데 이게 안 해주는 거지. 그렇지. 불안하라고. 매기는 거지. 그러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진짜 좀 인상적인 장면 또 인상적인 엔딩 여러 가지가 최고죠.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네. 무슨 관심이 없어. 영화 관상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을 이렇게 또 벗으셨어. 무슨 벨라스케스의 거울 속의 비너스처럼 자고 있지만 저거를 생각하신 겁니까? 저 그림이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없다. 네네네. 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 꼬락서니는 영락없이 굴레방다리 밑에서 술 퍼마시다가 굴러나온 거지와 비슷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엄청난 관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김내경은 원래 떵떵거리는 집안의 자손으로 글 공부를 하던 선비였으나 이놈아, 그때는 우리 집안이 한양의 기와가 몇채였는지 아느냐? 집안이 영모에 휩쓸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교군 이정석 선비가 씨가.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을 뜯어 말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방 안에 보았더니 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벼슬애들 생각하지 마라. 넌 하레비와 상이 닮아 벼슬이 오르면 화를 입을 상이야. 억울한 마음과 궁여지책으로 관상 보는 법을 배웠으나 내비로 팔자가 어떻게 이꾸라지로 살까 하도 원통하게 배운 관상이지만 이 사람의 진짜 재능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팔자구만. 우리 마나님은 장사에 관심도 있고 수완도 있어만 보아하니 도합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될 팔자는 아니고. 얼굴 한번 쓱 훑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읽어내는 신묘한 재주는 멀고 먼 한양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여기 그 용한 관상쟁이가 있다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이분 한양의 연홍이란 기생집 들어보셨어? 고관 대작들도 드나든다는 그곳 안주인 몰씨다. 조선 최고의 기생인 연홍까지 같이 일하자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할 수 있을까?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무조건 해야죠. 관상으로 돈도 벌고 팔자도 산뜻하게 리셋할 겸 김내경은 처남인 팽헌과 함께 한양길에 오릅니다. 물론
기방에 댄서로 취직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송강호 배우도 원래 춤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어색하잖아요. 조정석 배우가 하니까 그냥 따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재주는 곧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귀한 삼이요? 예. 삼이요? 예. 빨리 이거를 원래 대본에는 그냥 그래도 뭐 안 바꿔줘요 뭐 이런 씬이었는데 그거 뭐예요 이렇게 애드립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뽑다 보니까 그대로 있으시고 이게 실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짜지도 않았더라고요. NG 없이. NG 없이. 처음에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김내경은 더더욱 유명해지고 마침내 이 사람까지 만나게 됩니다. 조선의 실권을 쥐고 흔들던 정승, 김종서 대감이었죠. 김종서. 관상은 이 인물의 등장 장면이 다 멋있어요. 영화 지루한 구석이 진짜 없어요. 그는 범이다. 호랑이. 사실 호랑이 정승인 김종서가 김내경을 불러들인 건 겉으로 숨긴 허물을 찾아내는데 매우 능한 것으로 아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내경의 재주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김종서보다 이 사람이었죠. 임금인 문종은 나의 병세가 나날이 깊어. 병약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고자 김내경을 불렀습니다. 이방원, 영모의 상. 반란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은 남아있는 세자가 걱정이로다. 단종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 참혹한 세상에 어찌 살아갈지. 김태우 선배님이 이때 특별 출연해 주셔가지고 문정으로 너무 감사했었어요. 나약해진 왕의 상황.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되게 고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 문종은 김내경에게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며 관상을 볼 것을 명합니다. 영의정 황보인 대감,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만을 달려온 전형적 사대부입니다. 안평대군, 워낙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어 감히 살생은 못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까지. 내리셨다. 여기까지는 딱히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은 전하를 두려워하며 결코 왕이 찬탈을 감행할 그런 그릇은 못 되옵니다. 문종이 승하한 후에 김내경은 문종의 명을 받들어 김종서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서를 찾아가 도와라. 그리고 그는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어리석은 소리.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야. 사실 내경은 이미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있는 야심가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으며 수양대군과 김종서라. 그렇지? 그의 상이 이리와 같다는 소문 또한 들었습니다. 이가는 이리를 떠올리게 하는 상이라 하고 김가는 보고 있자면 호랑이가 떠오른다던데. 그런데 이런 얼굴을 봤다면 먼저 의심을 해봤어야 했죠. 진짜 수양대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으르렁. 다시 봐도 사실 이 영화가 물론 등장신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리액션의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공포에 질린듯한 표정으로 보는 송강호 씨.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이 얼굴을 가린 인물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소? 김내경을 잡아다 놓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실질적인 협박을 늘어놓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모를 덮는 일은 할 수 없소이다. 당신의 처남은 두 다리를 잘라버릴 것이고 내 이놈! 당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은 어떻게든 찾아내어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요.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악당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직접 연기하셨어요. 탈수는 딴 사람 해도 되는데 그걸 저 밤새도록 저거 아니에요. 선배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김내경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 장면을 찍을 때가 연기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정말 좋은 느낌을 받은 그런 영화. 이제 김내경은 어쨌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의 명분을 쥐고 있는 김종서의 편에 서서 수양대군을 상대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냉혹하고 잔인한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걸 돕거나 말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명대사죠. 김내경은 조금이나마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조부의 죄를 씻어낼 수 끝끝내 있을 거라. 독학으로 벼슬길에 오른 심지가 고든 생각할 아들인 수 있다. 진영과의 대화에서 이 해답을 찾습니다. 나도 자식이 뒤지지 않는 애비가 돼야겠다. 후손에게도 자기 아들에게도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수양의 군사들이 명나라 사신을 호위하러 가는 내일 그 틈을 타 수양을 칠 것이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수양대군을 치고 그의 야욕을 저지하는 결말로 갈 것 같습니다만 일은 정말 엉뚱한 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황표정사에 대해 고할 말이란 무엇이냐? 원래 남의 눈치 안 보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진영은 왕에게 김종서 대감이 펼친 정책의 부당함을 고했고 저런 이종석 씨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관찰로 있을 때 뭔가 저렇게 혼자만 외롭게 서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아, 곱다. 차이정의 황표가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당해 시력을 잃게 되었죠. 김종서 대감을 비방하다니 보지 못하면 말도 못할 것이니 입 다물고 살거라. 그리고 그 일이 김종서 대감의 명이었다는 말을 들은 팽원은 김종서 대감이 시킨 짓이라더구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양대군에게 달려가 김내경과 김종서의 계획을 모조리 이야기해버립니다.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 김종서가 대군을 치러 올 것이오. 상대방의 계획을 훤히 알게 된 수양대군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선수를 쳐서 한밤중에 김종서의 집에 나타나더니 마침내 야욕을 드러내고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요. 김내경의 눈앞에서 김종서를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실제로 이건 사실 근거한. 네네네. 설태로.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관아에 알리는 수밖에 없는데 수양이 김종서를 죽였어.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 삐딱한 얼굴은 관상가 김내경이. 부산 가는 기차도 그렇고 이분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되고 난 다음에 뭐가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요. 이 얼굴이 바로 한명이었습니다. 수양의 얼굴을 숨기고 마치 김종서가 지시한 것처럼 해서 진영의 눈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사람. 이 모든 일의 흑막이자 한 손에 데스노트를 들고 그동안 세월 좋았소이다. 반역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 섬뜩한 인물이 바로 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잃더라도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인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군 나으리. 그의 아들마저 눈앞에서 잃고 맙니다. 아들 진영의 팔자는 정확하게 그가 읽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네. 공부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초반부터 그 얘기를 하죠. 그니까요. 슬펐어요. 이 장면 찍을 때 이게 한 3, 4일 찍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이 저 감정을 유지하려고 너무 힘드셨어요. 목이 다 쉬고. 세월이 흐른 후 조정의 실권을 한 손에 쥔 권력자 한명회와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좀 아깝소. 초야에 묻힌 김내경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감에 취해 있는 한명회에게 김내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헌데 끝이 좋지 않구랴. 당신 목이 잘릴 팔자요. 이 정도 약간 후련한 감도 있었어요. 김내경의 말은 한명회에게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공포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그게 최고의 장면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저주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파도라도 끝까지 높을 수는 없다는 진리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높이 오른 파도가 언젠가 부서지듯이 말이야. 한 사람의 관상가의 눈을 통해서 시대와 인물을 바라본 영화 관상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 다 본 것 같네요. 이제 쭉 보여주는구나. 너 잘 만들었네.
여러 찍고 안 보셨구나. 아유, 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재밌는 장면이 많네.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배우분들이 나오시네요. 정말. 와, 영화 관상에서의 캐스팅은 정말 최고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최고입니다. 특히 한철희 감독과 송강호 배우는 두 번째 작품이었나요? 네네네. 그때가? 우한세계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고요. 그 마지막 라면 씬은 잊을 수가 없다. 남자들의 특히 모든 기러기들의 이렇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내가 뭐 잘못했네. 특히 라면 드시다 그 장면을 본 분들은 다 운대요. 송강호 씨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어요? 아니면 김내경의 역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 몰락한 그 양반이 최고의 권력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그 카국을 맡게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좀 재밌고 뒤에는 비극을 겪는 희노애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관상을 보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물들을 관객들한테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서를 보면 경외감이 들고 수양을 보면 막 그 카리스마를 느껴지는 건 사실은 이 강호 선배 리액션으로 그걸 규정하는 거거든요. 관객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배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연기를 영화를 이렇게 다 끌고 관객들한테 이쪽 보시죠. 자, 이번에 이쪽 한번 보시죠. 너무 자, 그럼 힘든 갑니다 하고 그런 배우들을 우리가 흔히 대배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빛나게 해주고. 네, 바로 지금 당대 대배우가 송강호라는 배우인 거죠. 당대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타임 베스트. 송강호 씨와는 관상 이전에 함께 연기하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아까도 말했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송강호 씨의 첫 영화 출연자예요. 또 행세부리 인사동에서 우연히 네, 만났다가. 근데 진짜 김윤희성 배우께서 송강호 배우를 직접 이렇게 넣어주셨다고. 넣어줬다기보다는 저랑 같이 연극하던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연극을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송강호 씨는 그냥 와. 그래서 이 배우 한번 보시라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때 받은 돈으로 신혼여행도 갔다고. 와. 네. 자, 영화 시작 1시간 만에 이제 강력한 아우라를 뿜으면서 등장합니다. 우리 수양대군 역의 이정재 씨. 처음에 딱 등장하는 순간 입에 벌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뭐 저 캐스팅은 끝내줬고 그다음에 또 이정재 씨가 난 그런 연기를 할 거라고 난 처음 봤어요. 그 의상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금 전에 사륙을 즐기고 온 그러니까 그 바이킹처럼 이렇게 딱 나타난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 사람들과 차별성을 좀 주고 싶더라고요. 의상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릴 때 이제 고증이 안 맞는다고 좀 반대를 하셨었어요. 이제 계속 빌었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게 나중에 잘 만들어요. 원래 그런 옷은 약간 북방 쪽 스타일이잖아요. 네, 조선 그때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옷이. 1시간 있다가 등장하잖아요. 예. 또 관객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는 분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근데 저는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속 거론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리를 떠올리게 하는 상이라 하고. 술자리에서 누구 오기 전에 그 사람 어때 막 얘기하면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럼요. 그것처럼 오히려 딱 오면 그 효과가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그게 전환이 되게 필요했어요. 배우분들이 참 대단하신 게 사실 관객분들은 이제 이렇게 배우가 이정재 배우가 오고 그걸 보고 이제 연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게 다 따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없었어요. 정재 선배님은 걸어올 때 강호 선배가 앞에 있었고 그거를 왜냐면 오전에 찍었어요. 이제 해가 좋을 때 등장을 찍고 이제 끝나시고 이제 강호 선배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가슴에 송곳을 막 찌르는 그런 고통 같은 느낌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뭐 사실 감독들이 이렇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실 얘기를 배우로서 이런 말 들으면 열받죠. 때리기 살짝 울부듯이 연기. 뭐 어쩌라는 거야.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디렉팅인데 그냥 얘가 이런 소리구나 하면서 이제 툭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정재 씨 등장하는 건 안 보고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보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이정재 씨를 아예 처음부터 점 찍으신 거예요? 수양대군 역할로? 저는 이제 수양대군이 되게 야망 있고 되게 잔인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좀 더 교양 있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 캐스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재 선배님한테 좀 드렸는데 되게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 걸 나한테 안 주는데 무슨 생각으로 주셨냐. 그래서 이제
그게 설명했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최고의 캐스팅이었어요. 그러게 너무 미남이어서 이 상처는 일부러 좀 스트레스를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말끔하신 거예요, 잘생기고. 그래서 아, 선생님 이거 혹시 뭐 위협적인 거 하나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보자고. 그래서 권장을 얻더니 스카페이스잖아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 이제 영모의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간에 점 3개를 찍잖아요. 잠들었을 때. 관상학적으로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그 이마가 권력을 좀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 그게 영모를 뜻하는 거라는 고증은 있어요. 중국 서에 그 장면을 수술 장면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찍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재 선배님이 이제 거의 끝에만 일어나면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장면이니까 살짝 근데 이게 주무시면서도 연기를 살짝 뒤척이면서 하셔서 이게 주무시는 건지 연기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감독님께서는 관상 공부도 엄청 하셨겠네요. 이 영화 준비하시면서. 아유 그 관상이 그 딱 얼굴만 관상이 아니라 사실 목소리랑 몸 동작이랑 일단 몸의 형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고요. 근데 자꾸 이 영화 하고 나서 관상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곤란할 때가. 우리 송강호 씨가 막 나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동안 그 얼굴이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맞는 사람을 인상을 보고 그래서 배우들이 약간 이렇게 생겨서 캐스팅된 건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역 같은 분들 나오면. 관상가들한테 실제로 뭐 고증 같은 거 받거나 그런 건 받았어요. 그래요? 네. 시나리오를 드렸고 거기에 코멘트를 받았고 너무 무리한 건 좀 고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죠. 실제로 이정재 씨가 영모의 상이 돼요? 아니요, 실제로. 이건 뭐 나는 모기자 영상인가?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너무 않은 하시네 거야. 서잖아. 아니 서잖아.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정말 나는 그런 상인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스팅 당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한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센세이션은 김희성 배우의 출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휴지기를 갖고 있던 배우가 15년 만에 그렇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스릴러 영화처럼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관객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처음 보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 엄청나게 파워 있어. 이래서 더 이렇게 몰입감이 커지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자기라는 배우의 출사표 같은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나는 못 알아봤어. 미안한 얘기인데 네. 내가 아는 김의성은 돼지가 물에 빠진 나라 그때랑 좀 달라 이런 거 있다가 그랬어요. 나갈 때 나같이 영화 보러 가서 근데 김의성이 그래서 김의성이 누군데? 어디 나왔는데? 그리고 첫 등장하실 때 첫 등장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얼굴 이러고 나오시는데 아직 가면 쓰고 계신 줄 알았어요. 가면 같았어요 얼굴이. 표정이. 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말씀. 영화 마치고 이거는 송강호 대 김의성의 영화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한 명의 대 김내경의 대결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전략 한 사람 간의 전략의 라는 싸움이죠. 생각이 영화를 보고 전 들었어요. 처음에 한 명의 역할로 김의성 씨를 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캐스팅이 제일 마지막에 된 게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드러내다가 마지막에 딱 드러내야 되는데 뭔가 반듯하면서도 내가 빈틈없는 그런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도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돼지가 물에 빠진 날에 엄청난 팬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 선배랑 밥을 먹는데 김희성 선배님 어떠냐고 하니까 너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인 것 같다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드렸죠. 실제로 한명회라는 인물의 역할을 맡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명회란 인물인지 몰랐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시나리오를 줬어요 감독님이. 이름은 삐딱사내입니다. 그러니까 배역 이름은 삐딱사내라고 써 있었어요. 예. 맨 처음에 노인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삐딱사내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사람이 한명회야? 그랬다 또 몇 마디 이 사람이 그 노인이야? 이렇게 시나리오 읽으면서 저도 여러 번 놀랐어요. 그래야 저는 그 역사의 좀 거시적 시선에서 과연 이게 승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연기자들한테 한 명의 역할을 맡으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그렇죠. 야 나한테 이런 행운이 지금 나한테 이런 행운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 최고의 캐릭터 마치 그 조커 역할 비슷한. 그렇죠. 진짜. 근데 이렇게 한 명의 역할을 하시면서 다 어려우셨겠지만 가장 좀 힘들었던 장면. 가장 힘든 건 역시 얼굴이 안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보이면 NG가 났어요. 아이고 얼굴 나왔어 다시 찍어. 남들은 얼굴 안 나오면 NG인데. 그리고 그 탈스를 찍은 날이 그날 정말 추웠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송강호 씨랑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고 둘이 연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진짜 좋은 배우의 연기를 눈앞에서 보면서 같이 한다는 게 정말 짜릿짜릿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요. 그 순간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도 다 느끼고. 너무 좋았어요. 네, 다들 뭔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맞아요. 한명이가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장면은 역시 고증에 따르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그림자로만 주면 조금 그 각인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고. 원래 고중에는 어렸을 때 칠삭동이었는데 나중엔 되게 덩치가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삐딱하게 하다가 무슨 문이죠? 네네. 거기서는 감독님이랑 의논, 여기서는 이제 목을 피자고. 세우면 어떡하냐. 세우자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을 가졌으니 더 이상 세상을 삐딱하게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똑바로 세우고 그때부터 하면 어떨까. 그래서 폈던 거구나. 저는 이제 치료 받으신 줄 알았어요. 순한 네. 다 피고 마사지 받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